태국은 관광객들에게 미소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낙천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어 잘 웃고 갈등을 피하려 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도 그 시기 사얀 민족, 즉 태국인들의 느긋하고 낙천적인 민족성이 암각화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를 피했던 것도 민족 특유의 유도리 있는 외교가 한몫했다고 하죠. 다만 현대 태국인들의 미소, 그리고 그들의 관용적이거나 느긋한 태도의 절반 이상은 어쩌면 경제적 현실에서 오는 익숙한 좌절로부터 비롯된 걸지도 모릅니다. 태국은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잘 사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로 살아가는 태국인들 상당수는 국가 경제의 위상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죠. 우선 태국은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67%를 차지할 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들 중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죠. 각종 재벌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왕실, 그리고 왕실과 결탁한 군부가 국가 대부분의 부와 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계층 상승은 아예 불가능하죠. 태국의 GDP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제품, 각종 기계 설비 등등의 제조업 하청 국가로서 동남아에서 입지를 잘 다진 국가가 태국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고용은 14%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정도가 전체 GDP의 8%밖에 되지 않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있죠. 월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노동력의 83.5%가 미숙련 노동자이며 자동화로 인해 향후 20년 내에 태국인들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태국은 전체 산업의 대부분이 방콕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역시 방콕에 밀집되어 있는데 방콕의 집세와 물가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방콕에서 고소득이라는 제조업들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고요. 왕실과 군부 카르텔이 사실상 국가 주요 산업들을 전부 해먹고 있는 상황이라 그다지 혁신 같은 것이 나올 기미도 없습니다. 태국 호텔, 레스토랑, 마사지, 술집, 각종 관광지 서비스업 종사자들 등등 관광객들이 만나는 모든 태국인들은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입니다. 인건비가 낮으니 관광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즐겨왔죠. 태국에서 관광객들을 미소로 맞이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뿐이죠. 희망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거세합니다. 그냥 현재에 충실할 뿐이죠. 태국에서 관광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18%인데 태국 정부는 이걸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GDP의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답니다. 참고로 태국은 코로나 이전까지 관광객 수로 세계 8위, 관광 수입은 세계 4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관광업 종사자를 늘리겠다는 말은 결국 정부 스스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울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만 대량으로 늘리겠다는 의미죠. 관광 수입이 줄어들자 2022년에 대마를 합법화시켜버린 국가 태국.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중국인들이고 서양 관광객 중에는 러시아, 영국, 호주, 미국 순으로 많습니다. 대마 합법화가 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카오산 로드와 방콕 중심부 등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대마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확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태국은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바트 환율도 많이 오른 데다 물가 자체가 올라버리니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죠. 태국은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평균 임금이 오르지 않아야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이 계속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 미소의 나라로 남으려면 그만큼 태국의 경제가 정체되어 성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